제가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이게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정말 무섭죠? 클로드 코드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걱정에 빠집니다. 이걸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면 더 무서운 질문이 생기죠.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마치 라면을 끓이긴 끓였는데 내가 방금 나온 게 스프인지 후춧가루인지 헷갈리는 순간이죠. 안녕하세요. 바이브랩스 이석현입니다. 최근에 한 분과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특정 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었고 자기 업무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엑셀로 기존에 관리하던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화면에서 수정한 내용을 다시 엑셀로 뽑고 현장에서 필요한 도면과 견적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클로드 코드와 함께 만들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업계의 10년 혹은 10년 묵은 고통을 AI에게 쏟아붓고 만들어낸 자동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의 김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도메인 지식 배추에 AI 양념을 팍팍 버무린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가장 불안해한 건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까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돈 받고 팔아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진짜 벽,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검증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로 개발을 시작하면 처음엔 신나죠. 내가 말하는 대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버튼도 생기고요. 엑셀도 업로드가 잘 됩니다. 계산도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매직이죠. 이게 되네. 이것도 되는군. 나 이러다 개발자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어깨가 살짝 올라가죠. 마우스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요. 괜히 기계식 키보드로 개발자처럼 타자도 쳐봅니다. 내용은 고쳐져 세 글자인데 손놀림은 거의 해커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요. 기능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버튼은 늘어났는데 각 버튼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요. 화면은 늘어났는데 화면과 화면 사이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코드도 생겼는데 내가 이 코드의 주인인지 AI가 지어놓은 그 집에 월세 사는 세입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사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AI가 대표님이 되고 나는 인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개발 지식이 부족해서 불안하구나.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개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상 작동을 판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간다고 음식이 무조건 익은 건 아니잖아요. 윙 하고 돌아가긴 했는데 꺼내보니 가운데는 얼음이고 가장자리는 용암이 되어 있으면 그건 작동이 아니라 분위기만 흉내낸 거죠.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을 눌렀더니 뭔가 분명히 추가됐다.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값이 어떻게 저장됐나요? 화면을 새로 고침해도 남아있나요?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재시작하면 그대로 남아있나요? 만약에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그것을 막아주나요? 다른 사용자에게 여러분이 보이는 그 화면과 똑같이 보이나요? 계산 결과가 엑셀에서 계산한 것과 똑같나요? 이 정도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을 장난감 만들기에서 제품 만들기로 넘어가게 만드는 첫 번째 문턱이 됩니다. AI는 코드를 잘 쓰죠. 요즘 AI는 정말 코딩을 잘합니다. 어지간한 화면은 정말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버튼도 만들고 입력 창도 만들고 저장 기능도 쉽게 붙이죠. 문제는 이 친구가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뭘 시키면 일단 잘 해내요. 잘 몰라도 그럭저럭 어떻게 해냅니다. 가끔은 몰라도요, 아는 척해요. 이 부분에서는 인간과 상당히 유사하게 작동해요. 회의실에서 가끔 보던 그 느낌이죠. 네, 가능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안 되어 있어요. AI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감각이에요. AI는 여러분이 다루는 그 장비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죠. 견적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고객에게 단가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불편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관리자가 건드려야 할 값과 일반 사용자가 건드리면 안 되는 값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몰라요. AI는 코딩만 똑똑하게 잘해요. 그런데 도메인 분야에서는 헛똑똑이죠. 코드는 잘 짜는데 현장 가면 안전모를 거꾸로 써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런 친구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메인 지식은 기능 설명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판정 기준으로 명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기능 설명이에요. 장비를 추가하는 기능이 필요해. 이건 너무 착한 말이죠. AI가 듣기에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알아서 잘해줘.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무엇입니까? 알아서 잘해줘. 부부 사이에서도 위험하고 회사에서도 위험하고 AI한테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장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장비가 목록에 추가되어야 하고 저장 후 다시 돌아와도 값이 남아 있어야 해. 장비명은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단가는 숫자만 입력되어야 해.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어야 해. 이 차이가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요. AI에게 장비 관리 기능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는 적당히 잘 만들죠. 그런데 장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값은 막아야 하고 어떤 상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AI는 훨씬 정직하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바이브 코딩에서 진짜 실력은 프롬프트를 멋지게 쓰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만 잘 아는 그 업무 지식을 검증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번역하는 능력에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 버튼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추가 버튼이 보이네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래, 추가하면 되지. 맞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맑은 생각이에요. 마치 밥은 밥솥이 하지.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밥솥도 물을 잘못 맞추면 죽이 되죠. 그리고 그 죽도 결국 사람이 먹어야 해요. 프로그램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추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필수 입력값이 비어 있으면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 숫자 칸에 문자 값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 어디에 항목이 생겨야 하는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저장되어야 하는가?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도 값이 살아있는가? 잘못 저장됐을 때 사용자는 어떤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가 이런 걸 써내려 가야 돼요. 개발자들은 이런 걸 대단한 용어로 말합니다. 이벤트, 상태, 예외 처리, 트리거, 테스트 케이스 이런 용어를 쓰죠. 무슨 말만 들으면 당장 나사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느낌이 들어요. 통제실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을 눌렀을 때 벌어져야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AI에게 설명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장비명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장비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된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DB에 값이 저장된다. 화면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해당 장비가 화면에 유지된다. 장비명이 비어 있으면 저장되지 않고 경고 메시지가 뜬다. 검색어에서 장비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장비명에 해당하는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AI는 일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사람도 검증하기가 쉬워지겠죠. 검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죠. 나중에 테스트할 때 그 문장 그대로 여러분이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더 이상 고민할 게 필요 없는 거죠. 장비명이 비어 있을 때 저장이 되는가? 저장되네? 그러면 버그가 되는 거죠. 숫자 칸에 가나다를 입력했는데 저장이 되네? 그러면 이것도 버그죠. 새로 고침했더니 값이 사라졌어. 이건 DB에 저장이 안 됐군. 이것 역시 버그입니다. AI 아무리 해맑게 구현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말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AI에 완료했습니다는 가끔 택배 앱의 배송 완료와 비슷해요. 밖에 나가보면 물건은 도착해 있지 않은데 배송 완료라고 문자는 벌써 와 있어요. 근데 물건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옆집에 갔을 수도 있고 아랫집에 있을 수도 있고 배송을 하지 않아 놓고 완료 메시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AI에게도 지시할 수 있고 내가 만든 결과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공자가 바이브 코딩으로 작품을 만들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최소한 4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문서 아니고요. 진짜 종이 4장이어도 됩니다. 종이가 싫으면 노션이어도 되고요. 옵시디언, MD 문서여도 돼요. 편의중, 영수증 뒷면이면 어떻습니까? 다만 영수증 뒷면은 나중에 버리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제품 철학이 적혀 있으면 되죠. 첫째는 화면 흐름표예요. 어떤 화면에서 시작해서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화면으로 이동하는지 그 동선을 그리는 거죠. A 화면에서는 장비 선택, B 화면에서는 포트 편집,
C 화면에서는 견적서 작성, D 화면에서는 엑셀 업로드. 이렇게 여러분이 종이 간의 연결을 화살표로 그려주시면 돼요. 멋진 다이어그램 필요 없어요. 포스트잇 작은 용지면 돼요. 거기에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를 그려 넣으면 되죠. 초등학교 때 그리던 보물지도 수준이어도 가능하죠. 여러분이 보물만 찾으면 그만이에요. 둘째, 이벤트 결과표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무엇이 생기는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저장되는가? 버튼마다 한 줄씩 적는 거죠. 셋째는 입력값 검증표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숫자만 들어가는 곳은 어디인가? 문자가 들어가도 되는 곳은 어디인가? 빈칸이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 금액은 오른쪽 정렬인가? 소수점은 몇 자리까지 허용할 것인가? 마이너스 금액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순간은 대부분 이런 작고 미세한 곳에서 출발해요. 금액이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데 왼쪽 정렬되어 있다든지, 입력창 길이가 기껏해야 단위까지만 입력하면 되는데 경해까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준비되어 있다든지, 숫자 칸에 문자가 대신 들어가 있다든지, 사용자는 이런 걸 보면 말로는 설명 못해도 바로 느끼죠.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아마추어가 만든 것 같은데? 마치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에 김치찌개 가격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맛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왠지 주방이 잘 돌아가는지 걱정되기 시작해요. 넷째는 계산 검증표예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계산은 생명이죠. 견적 합계가 맞는가? 수량과 단가가 맞게 곱해졌는가? 케이블 길이가 규격별로 합산이 되었는가? 반올림 기준은 맞는가? 엑셀에서 계산한 값과 프로그램 결과가 일치하는가? 이건 반드시 사람이 기준값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한 결과와 AI가 수행한 결과가 같은지 비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게 그냥 계산 잘 되게 해줘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건 학생에게 너 수학 공부 잘해와, 공식 잘 풀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뭘 풀라는 건지, 정답이 뭔지, 몇 점부터 통과인지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정답이 있는 샘플 데이터를 반드시 여러분이 제공해 줘야 돼요. 이 입력값을 넣으면 결과는 반드시 얼마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기준값이 있어야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E2E 테스트가 바로 이런 기준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AI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시험지가 없으면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해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심지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대체로 맞음, 의도는 좋음, 부분 점수 인정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지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검증표인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내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됐다. 이제 제품이야. 출시하면 되겠군. 아닙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건 아직 데모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내 컴퓨터는 나한테 너무나 관대해요. 내 비밀번호도 잘 알고 있고요. 내 폴더 구조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해도 대충 그럭저럭 너그럽게 봐줍니다. 약간 오래 산 부부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고객 컴퓨터는 다르죠. 냉정해요. 이 파일이 어디에 있어요? 권한 없다고 하는데요. 포트가 충돌났어요. 도커가 뭐예요? 재시작하라는데 뭘 재시작하죠? 프로그램을 재시작해요. OS를 재시작해요. 이때부터 제품화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품은 고객의 환경에서 돌아가야 돼요. 고객이 스스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복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야 됩니다. 백업이 되어야 있어야 돼요. 설치 방법이 잘 설명되어야 돼요. 새 기능을 추가했을 때 고객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나스나 도커 같은 환경에 올려서 배포한다면 질문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새 기능을 추가했을 때 고객은 그 기능을 어떻게 업데이트합니까? 도커를 재시작하나요? 어떻게 도커를 재시작하죠? 고객이 스스로 그걸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접속해서 뭐뭐를 다운로드 받아서 재시작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고객은 벌써 좌절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는 대표님이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학원 야간반 수강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못한다면 버튼 하나로 업데이트 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까? 업데이트 하다가 실패하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제품화에 해당되는 거죠. 바이브 코딩의 MVP는 화면이 뜨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망가뜨리지 않고 쓸 수 있을 때 끝나요. 이걸 놓치면 내 컴퓨터에서는 정말 멋진 녀석인데 고객 앞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판매자는 숨기려고 해도 고객은 알아요. 이 사람도 자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구나. 그 순간 제품이 잘 팔릴 확률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에서 하네스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하네스. 말에서 채우는 마구 같은 거죠. AI는 똑똑하지만 자꾸 옆길로 새요. 어려운 기능을 만나면 이 방식은 복잡하니까 간단한 방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제 기준으로 판정해 보니까 석 달 걸리겠어요. 더 쉬운 기술로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듣기에는 친절하고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번역하면 이거예요. "저 이거 구현하기 귀찮은데요. 저 요즘에 게을러져서요. 누워서 잠만 자고 싶어요." 이렇게 어려운 기술 스택을 슬쩍 쉬운 걸로 바꿔쳐요. DB 구조도요. 쉬운 구조로 슬쩍 바꿉니다. 화면 흐름도요. 훨씬 간단하게 슬쩍 바꿔버려요. 자기 딴에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고객님이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더 빠른 시간에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주인님이 훨씬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 업무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삿짐 센터가 "고객님, 이 장롱은 옮기기 복잡해서 때려 부시고요. 새로 사시는 방향으로 추천합니다."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그 장롱 안에 금고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하네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네스는 단순히 "이건 하지 마." 혹은 "이건 반드시 해." 이런 걸 뜻하지 않아요. 하네스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작업 전 울타리예요. "이 기술 스택은 절대 바꾸지 마. 이 데이터 구조는 반드시 유지해. 이 권한 규칙은 절대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하면 안 돼. 이 계산 공식은 반드시 지켜." 둘째는 작업 후 검문소예요. 구현 후에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이 샘플 데이터로 계산값을 검증해.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권한을 각각 분리해서 확인해. 새로 고침 후에도 데이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이런 게 하네스죠. AI에게 물론 채찍만 휘두르면 안 돼요. "빨리 만들어. 더 예쁘게 만들어. 버그 고쳐." 이렇게만 하면 AI는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방향을 잃어요. 하네스는 AI가 달려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검문소죠. 그 검문소 안에는 AI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AI가 완료했습니다 라고 해도 검문소에서 붙잡아야 돼요. "잠깐 신분증 보여줘봐. 테스트 결과표 갖고 와봐. 계산값 맞아? 권한 체크했어? 새로 고침했어?" 이렇게 여러분이 검문을 해야 되는 거죠. AI 시대에도 비전공자도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전공자도 AI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으로 만들려면 자기 업무를 자기 스스로 판정 기준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업무를 정말 잘 알아요." 여기서 끝나면 부족해요. "이 업무에서 정상은 이것이고 비정상은 이것입니다. 이 값은 허용되고 이 값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반드시 이런 시트로 출력되어야 합니다. 이 화면은 관리자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순서대로 작동이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비전공자는 오히려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AI는 코딩을 잘하고요. 여러분은 업무의 기준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AI가 코드를 쓰고 사람이 정상과 비정상을 판정하는 거죠. AI가 화면을 만들고 사람이 사용자의 흐름을 판정합니다. AI가 계산 로직을 구현하고 사람이 그 정답을 비교해서 검증합니다. 이때부터 바이브 코딩은 AI에게 맡기는 개발이 아니라 AI를 통제하는 개발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AI가 운전대를 잡게 하면 안 되죠. AI는 작동을 잘하는 성능이 좋은 엔진이에요.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고 핸들링 해야 돼요. AI에게 운전대까지 맡기면 어느 순간 목적지가 부산이 아니라 추천 경로 몽골 초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경치야 좋겠죠? 하지만 고객은 부산 가자고 말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면 내가 이 결과를 믿어도 될까라는 걱정이 시작되죠. 이 불안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불안을 그 불안감 자체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검증표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시각 전환이 필요하죠. 화면 흐름표, 이벤트 결과표, 입력값, 검증표, 계산 검증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을 적은 하네스 원칙. 이걸 준비하면은 훨씬 옆길로 새지 않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정확히 구현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덜 불안해지죠. 결국 바이브 코딩의 주인은 AI가 아니죠. AI는 코드를 잘 써요. 하지만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건 우리 현장에서 쓰면 안 되는 규칙이다, 이 정도면 고객에게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AI 앞에 앉으셔서 명령을 던질 때 이 말부터 적어보세요. 정상 작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바이브 코딩의 세계의 절반을 뛰어넘은 겁니다. 답을 못하면요,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들려는 기능의 정상 작동 기준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러면 AI가 질문을 하고 도와줄 거예요. 단 AI가 정리한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방금 배웠잖아요. 배송 완료라는데 문 앞에 없는 경우가 있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